8번 프로젝트에서요. 두 번째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밑에서 패키지 선택해 주시고요. 패키지 이름은 add.java.inheritance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입니다. 피니시 할게요. 피니시 하시고 여기서 우선 메인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게요. inheritance 메인 2번.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겠죠. inheritance 메인 2번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메인. 피니시 하겠습니다. 상속과 출력하지 말고요. 그냥 구석으로 상속과 생성자. 상속에서 정확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에서 생성자들이 어떻게 호출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하고요, 서브 클래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관계로 만들어 볼 거냐면요, 여기 있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person이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죠. 회사원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 될 거고요. 사람에는 뭐 학생도 사람이고요. 회사원도 사람이고요. 군인도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뭐 공무원도 사람이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직업군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또 세분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 비즈니스 퍼슨 딱 이 정도로만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아마도 그게 이름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생성자 하나만 필드 하나만 만들어 볼 거고요. 회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원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원만이 가져야 될 독특한 특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 한 가지를 갖고 회사원은 이름과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클래스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슈퍼 클래스가 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새 클래스를 만들게요. 같은 패키지에서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pers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필요가 없어요. 메인은 필요가 없고 그냥 클래스만 있으면 되고요.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원 is person. 회사원은 사람이다. person. 이런 관계를 만족하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우리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parent 클래스로 그 다음에 비즈니스 퍼슨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퍼슨을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퍼슨을 먼저 설계를 하는 거고. 우선 필드를 먼저 만들면은요. 필드, 다른 말로 멤버 변수. 뭐 책마다 다양하게 불러요. 뭐 어떤 책에서는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특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멤버 변수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필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사람은 뭐 하나만 갖기로 했어요. 네임이라고 했죠. 프라이빗으로 선언할 때. 이름은 문자열이겠죠. 네임. 자, 이렇게 하면 필드 선언이 끝났습니다. 필드 선언이 끝났고요.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생성자. 우선 디폴트 생성자를 먼저 만들게요. 생성자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성자는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은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고요. 디폴트 생성자는 이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원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네임을 그냥 디폴트 값인 널로 초기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출력문 하나만 넣을게요. person 바로 해가지고 뭐 그 파라미터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고요. 생성자 호출이라고 할까요? 언제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에 콘솔 창에 문자 그 출력문이 나오게끔 프린트문을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를 만들 건데요. 두 번째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 거예요. 즉, 그 문자열을 하나를 전달을 받아서 전달받은 문자열을 필드를 초기화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생성자도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리턴 타입은 절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파라미터가 같으면 오버로딩이 되지 않아요. 오버로딩이 되지 않고 파라미터가 달라야지만 오버로딩이 되죠. 지금 보여주는 에러는 그런 에러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에러는 사라졌죠. 이제 본문을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바디. 여기서도 출력문을 먼저 넣을게요. person name 문자열을 넣었죠. name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력문 먼저 넣은 다음에 this.name을 name으로 설정을 할게요. 전달받은 값을 name 하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성자를 만들었던 거에서 그냥 단순하게 언제 호출되느냐 그 시점만 알기 위해서 출력문 넣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출력문들이 출력되는 순서를 보시다 보면 이 생성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호출이 되기 때문에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이제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getter, setter 정도, 메서드 정도 만들게요. getter 메서드 만들고요. 그 다음에 setter 메서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getter 하나, setter 하나 이렇게 메서드 두 개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getter부터 만들어 보면은요. getter는 퍼블릭으로 만드시고요. 리턴 타입은 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게 리턴 타입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get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변수 이름 붙이시면 돼요. 파라미터 필요 없고요. 할 일은 딱 하나죠. return name. 멤버 변수의 값을 return만 해주시면 끝나요. 이게 getter. setter는 뭐냐면 퍼블릭이고요. 리턴 타입은 void고요. 이름은 set name. 말 그대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세팅하겠다죠.
세팅하겠다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 네임의 값을 전달받은 값으로 설정하겠다. 이게 세터예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요. 이클립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순한 기능들을 빨리빨리 만드실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거죠. source, generate. 그러면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되셨습니까? 자, 이제 슈퍼클래스에 대한 게 끝났고요. 슈퍼클래스에 대한 게 끝났고 비즈니스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에서요.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클래스 이름을 비즈니스 펄슨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클립스 기능을 활용을 해볼게요. 슈퍼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패키지는 이네리턴스 2번 같은 그 메인 클래스와 펄슨 클래스가 만들어진 패키지와 같은 패키지고요. 이름은 회사원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퍼블릭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에도 공개가 되는 그런 클래스다라는 얘기예요. 슈퍼 클래스가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모든 자바의 클래스는 무엇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만든 거는 펄슨이고요. 펄슨을 상속받아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펄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슈퍼클래스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브라우즈 버튼, 옆에 브라우즈라고 하는 버튼 있죠.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요. 펄슨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패키지 보이죠? 8번 프로젝트에 이네리턴스 2번 패키지에 펄슨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edu.java.inheritance 2번.person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피니시 해볼까요? 요거 하나 더 넣어주는 겁니다. 별다른 게 아니고요. 슈퍼클래스를 설정해주는 그 메뉴는 딱 요거 두 단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두 단어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어떻게 하시는 게 더 빠를까요? 클래스 찾아가지고 넣으시는 것보다 그냥 클래스 만들어 놓고 익스텐스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만드실 때에는 항상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서브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고 서브 클래스는 extends, 우리말로 하면 확장한다. 무엇을? 슈퍼 클래스를. 이런 뜻인 거예요.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이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더 확장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었다면 그 한계를 확장해서 뭐 2개짜리를 만든다거나 3개짜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을 하실 때는 이런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냥 이 정도는요, 그냥 손으로 타이핑할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 펄슨에서도요, 우리는 필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는 펄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거예요. 펄슨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름 이외에 그 회사원이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모르는 거예요. 학생은 회사라고 하는 속성이 없죠. 군인,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은 없단 말이에요. 학생이면 학교 이름이 있는 거고,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속한 조직 이름이 있는 거지 회사 이름이 있는 건 아니죠.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이 객체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만 따로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스트링, 컴퍼니 이런 식으로. 네임은 여기서 중복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 출결은 그 시간 딱 놓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스템적으로 신호를 2번을 등록을 못해요. 아침에 입실하고 저녁에 퇴실은 여러 번 등록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5교시에 등록하는 신호는 한 번밖에 등록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를 비즈니스 퍼슨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 디폴트 생성자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디폴트 생성자예요. 자, 이 디폴트 생성자가 언제 호출되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퍼슨 파라미터 없고 생성자 호출됐습니다. 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파라미터를 생성자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요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다시 얘기하면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할 수 있는 변수가 초기화할 수 있는 속성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회사원 입장에서.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한 개? 지금 보이는 건 컴퍼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컴퍼니만 하면 될까요? 부모로부터 슈퍼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슈퍼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게 뭘까요? 네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 퍼슨 생성자에서 퍼슨 클래스의 속성까지도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생성자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퍼블릭 비즈니스 퍼슨 이름이 회사원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원도 사람이니까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회사원은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죠.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방법이
없어요. 네임이 보이지 않아. 디스 점 하니까 네임이 보이지 않아요. 속성 한번 보세요. 디스 점 했을 때 보이는 것들 한번 보세요. 분명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물려받은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네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네임이 보인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전달받은 이름 그 문자를 dis.name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dis.company로 초기화를 하듯이 name도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되지 않아요. 얘는 왜 안 될까요? 그쵸. not visible.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person 클래스의 name이라고 써주고 있어요. dis.name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펄슨이 가지고 있는 name이 아니라 슈퍼 클래스 부모가 가지고 있는 person의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다. 필드다. 근데 그게 뭐다? 보이지 않는다. 우리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설계할 때. 여기 프라이빗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프라이빗. 세터는 있어요. 셋네임은 할 수가 있어요. 셋네임은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프라이빗의 특징이에요. 프라이빗은 나만 쓰겠다라고 하는 게 프라이빗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속받는 클래스도 그건 보이지 않아요. 상속받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프라이빗을 빼버리면, 즉 수식어를 빼버리면 그때는 언제 보이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보여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한번 빼볼까요? 빼볼게요. 펄슨에서 네임을 선언할 때 프라이빗을 빼봤어요. 한번. 펄슨 클래스가 이네리턴스 2번에 있어요. 이네리턴스 2번, 비즈니스 펄슨도 이네리턴스 2번에 있어요.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죠. 같은 패키지 안에 있으니까 dis.name이 보이는 거예요. 이젠 에러가 없어졌죠. 이게 그 접근 제한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누구한테까지 보여줄 거냐를 하는 게 접근 제한자가 하는, 접근 수식어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저는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을 할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다시 에러가 나죠. 이게 안 돼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메서드, 셋네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셋네임은 보이거든요. 셋네임은 보여요. 그래서 네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을 먼저 해볼까요? 이 방법은. 그러면 이름과 컴퍼니를 준 경우 이름과 컴퍼니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생성자를 호출한 경우 네임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변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직접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펄슨에서는 셋네임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이거를 앞에 뭐 ABC 점 하고서 셋네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메서드라고 하면 스태틱이 아닌 이런 메서드들 get, name, set, name과 같은 이런 메서드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죠? 뭔가를
어떤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C. 뭐 set, name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클래스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se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듯이 set name을 그냥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특징이에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인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그런 호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쓰고 있죠. 이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한테서 set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따로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는 제대로 동작을 하는, 즉 비즈니스 퍼슨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보여주는, 세팅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얘네들이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실제로 얘네들이 동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메인은 이제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메인으로 가서 자, 첫 번째는 무엇을 먼저 해볼 거냐면 person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볼게요. person 기본 생성자를 person P1번 이라고 할게요. 기본 생성자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출력을 해보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P1번에 일단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P1 점 하고서 뭘 써야 돼요? 이름을 출력해 보기 위해서는 ge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야 돼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선 절대 보이지 않아요. 상속받는 클래스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만 그 프라이빗 멤버를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출력했을 때 이 자리에 출력되는 거는 뭐라고 출력을 할까요? null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null이죠. 네. 스트링 타입의 참조 타입의 기본값은 nul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두 줄이 출력이 됐어요. 어디에서 person 생성자 호출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호출이 됐을까요? 여기서 호출이 된 거예요. 생성자를 가보면 이 생성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호출이 됐어 라고 출력을 하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메인에서 자, 다시 우리 그 메모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메모리 그림을 그려보면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요. 지역 변수들이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요. 인스턴스들이 생겨나는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메인에서는 person이라고 하는 참조 타입의 변수를 지역 변수로 선언했어요. 지역 변수는 주소값, 다시 얘기해서 참조값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에요. 그래서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메모리 크기, 예를 들면 8바이트, 그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름을 P1번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저장했냐면 person을 만들었대요. person이라고 하는 설계도는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 영역 중에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설계도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 클래스 자바 런타임에 클래스 로더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모든 클래스들을 메소드 영역에다가 메모리에다가 로딩해 놓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 펄슨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고요. 펄슨이 이렇게 생겼죠. 펄슨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고 펄슨은 네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네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변수를 마련을 해요. 펄슨이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네임을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 네임을 가지고서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들, 네임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는 get name이야. 그리고 set name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person, 생성. 근데 그때 얘가 호출이 된 거예요. 그때 요렇게 하고 호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 확보된 메모리가 있는데 뭔가 기본값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null이에요. 그리고 이 힙에 생겨난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주소값을 참조하기 위한 게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리킬 수가 있게 되니까.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가 화면에 보인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코드가 화면에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P1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해 주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를 가는 거죠. P1을 찾아간 거예요. P1 점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목록을 보고요. 그 목록이 누구를 변수를 참조하냐 하면 자기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를 참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null이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펄슨 기본 생성자 호출되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펄슨 생성자를 만드는데 펄슨 클래스에 다른 생성자, 기본 생성자가 아닌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림은 따로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할게요. new person. 자, 이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person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고요. 위쪽에 있는 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 위쪽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을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오쌤 이렇게 이름을 줄까요? 자, 출력을 해 p2.get name. 당연히 오쌤이라고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성자 오버로딩. 두 번째 생성자는 어디냐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하니까 콘솔 창에 출력문이 이름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가 호출됐다라고 출력문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getName을 호출했죠. 메인에서. getName을 호출을 했는데 getName에서는 name을 리턴하죠. 이 name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는 여기서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게 누구? 오쌤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상속을 받은 클래스를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펄슨이라고 하는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까.
자, 이번에는요. 여기가 아니죠. 다시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이쪽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한 줄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빈 줄 하나 넣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비즈니스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만들었어요. 그죠? 비즈니스 펄슨에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 만들었잖아요. 모든 멤버들을 전부 다 그냥 널로만 초기화하고 다른 특별한 일은 안 하고요. 단지 언제 호출됐느냐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력문 하나만 넣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비즈니스 펄슨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이라고 할까요? P3번. 세 번째 사람. New Business Pers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그냥 실행만 해볼게요. 실행. 출력문이 몇 개가 출력이었죠? 출력문이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어요. 자, 우리가 호출한 거는 비즈니스 펄슨만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펄슨을 호출을 했는데 그러면 얘만 출력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 system.out.println이 실행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펄슨.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뭐가 먼저 실행이 됐다?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부터 먼저 실행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를 먼저 불러줬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됐고 얘가 실행이 되면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펄슨에 여기가 호출이 된 걸로 봐서는 컴퍼니도 생성이 됐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본 이유가 생성자가 이 결과는 밑에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펄슨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펄슨 생성자가 호출이 된 거예요. 출력문의 결과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왼쪽은 지역 변수예요.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지역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꿀까요? P3번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고요.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바이트가 확보가 돼요. 확보가 되고요. 자, 일단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불렸어요. 비즈니스 펄슨이 불렸는데 출력된 내용으로만 보면 펄슨의 기본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메서드 영역에 있는 펄슨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고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해. 그 다음에 디폴트이기 때문에 얘는 null이야.
라고 객체가 메모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객체는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get name과 set name을 가지고 있어요. get name과 set name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펄슨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즈니스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의 설계도대로 이 메모리 이 밑에다가 연달아 이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펄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 그 바로 밑에다가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비즈니스 펄슨을 만들 수 있도록 메모리를 또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펄슨을 만들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다?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폴트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우리가 메서드를 하나도 안 만들었죠. 생성자 이외에는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getter나 또는 setter와 같은 메서드는 없어요. 자, 이 상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메모리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값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200번지 뭐 이렇게 그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 보면 name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컴퍼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ge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고 set name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부모 객체만큼이 메모리가 먼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만큼의 메모리가 확보가 돼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도 초기화가 되고 차일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도 초기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주소로만 찾아가면 거기에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가 물려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생성자가 각각 따로따로 호출이 되면서 펄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바로 이어서 비즈니스 펄슨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코드 한 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름이나 컴퍼니는 전부 다 널일 거예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근데 컴퍼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널인지 널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얘가 프라이빗이고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없죠. 메서드까지 만들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메서드 중에서 getter setter 메서드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는 문자열이에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public string get company 이렇게 하시고 return compan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컴퍼니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가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서드 새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set public void set company
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간단하죠. this.company를 컴퍼니로 바꾸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메인에서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sysout 해가지고 이름은 3번 사람의 이름이에요. get. 네.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보세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 몇 개가 있는지. 생성하기로는 비즈니스 펄슨만 생성을 했는데 get터가 몇 개가 있죠? get class, get name, get company라고 하는 3개의 get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펄슨은 누구를 상속하고 있고 펄슨을 상속하고 있고 펄슨은 누구를 상속하고 있고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getter 메소드 get 클래스에 펄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 name 그리고 자기 자신인 비즈니스 펄슨이 가지고 있는 get company라고 하는 3개의 getter 메소드가 보입니다. 옆에 클래스 이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속 관계. 비즈니스 펄슨이 펄슨을 상속받고 펄슨이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여기 2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 퍼블릭 메서드입니다. 퍼블릭 메서드. 그래서 get name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출력해 보려면 마찬가지로 p3.get company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널이죠. 자, 이 이유도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3로 찾아갔잖아요. P3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점이니까. P3로 찾아갔어요. P3로 찾아가면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나요? getName은 이만큼 안에 getName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name을 출력을 하니까 null. 그 다음에 P3를 찾아갔어요. 거기에 getCompany가 있나요? P3를 찾아갔어요. 거기에는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getCompany가 있어요. 이 getCompany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퍼니를 출력을 해주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상속 관계에서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만 호출을 하면 부모 클래스인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그림을 보면 person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person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네. 두 번째 생성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비즈니스 퍼슨에 대해서 두 번째 생성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지금 코드를 메인에서 펄슨에서 비즈니스 펄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디에서 코드를 만드시는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